본부장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문계순입니다. 언제나 이 총장님도 계시고 참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근데 이제 뭐 우리들이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애터미는 나의 경험치를 먼저 많이 부딪히고 많이 이 현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 나의 파트너와 형제라인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간접 경험을 했다 치고 좀 내 성장에 한 발 앞서가는 이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일을 처음 알아보고 시작했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답답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래 이렇게 해서 연금성 소득이 되고 3대가 상속이 되는 일이라 하면 제가 노는 스타일도 못 되고 관심이 있고 가슴이 뛰는 일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본 길은 제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가는 길에 성공자들의 방향대로 성공자만 따라하기 하는 일만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총장님이 특히 제가 국장 막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본부장님 아직 안 가시고 2016년 후반에 제가 처음 7월에 센터를 갔었는데요. 그때 한 2달인가 있으니까 리더스 클럽 들어가시고 본부장 막 가셔버리더라고. 그래서 와, 나는 저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급하고 성질이 또 되게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시절에 총장님께 여쭤봤어요. 총장님, 이거 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면 제가 이 네트워크 경험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최소한 3년은 해봐야 기본 감이 오면서 이 스킬이 생기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내가 이 꿈과 목표를 딱 세우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남 탑센터 우리 이제 형제 라인이신데요. 멋진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이양수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도 또 저희 센터에 강의도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진즉부터 오프라인으로 아예 이 오프라인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진 코로나 풀린 뒤로 몇 명씩 그 센터에 오지 못하게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바로 저희들은 오프라인으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가만히 사업이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줌으로 이렇게 지금 집에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센터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해보니까 마음가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수금 조회를 하거든요. 오거나 말거나 계속 오프라인 아예 이 온라인을 안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답하니까 성공하려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사는 길이다를 계속 알려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월요일 날 30분 오프라인으로 조회하고 회사 굿모닝 애터미 듣게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스폰서님들 초대의 날 목요일 이제 네 번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한 번 줌 빼고는 거의 다 100% 오프라인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활기차고 이 리더들 자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조회 시간에 어떻게 파트너들이 나와 있는데 스폰서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면 아침에 잠깐 조회하고 미팅하고 각자 또 만나서 현장으로 같이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저 밖에서 조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저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오프라인 이 세대의 이 코로나 세대에 들어오신 사장님들은 그 예전 그 코로나 전 시대에 1박 2일 세미나 이런 걸 우리 국장까지 간 사람도요 몰라요. 우리는 1박 2일 세미나에 목숨 걸고 막 초대하고 어마무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3년 그 코로나 시절에 시작하신 분들은 전혀 1박 2일의 그 느낌을 모르세요. 그 답답하죠. 이 막 저녁에 자면서 우리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인생 시나리오도 발표하고 막 이랬다 해도 그걸 전혀 모르셔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또 뭐 일일이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오프라인이 이제 이게 잠까지 내년쯤은 잘게 될 거니까 그때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다. 그런데 가장 큰 답은 시스템에 내 팀을 모으는 일이고 석세스 세미나에 어쨌든 갖다 앉혀놓는 게 답이다. 저희들은 이제 지난 달보다 이번 달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목숨 걸고 초대해라 막 이렇게 지금 막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표를 만만치가 않지만 현장에서 줄을 서더라도 반드시 들어가게 해줄 테니 다 초대하셔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저도 6년 가득 지났고요. 7년이나 됐어요, 벌써. 제가 오래됐죠, 총장님? 제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제가 애터미 하고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이 없이 막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좀 안정이 되면서 저의 경험치와 이 스폰서님들의 경험치를 합쳐서 파트너들께 이 중심을 잡고 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제 애터미는 다들 아셔요. 좋고 싸고 뭐 와봐 들어봐 써봐인데 어떻게 과연 이걸 함께 꿰야 이 직급도 함께 가고 이렇게 시너지가 나게 일을 하겠는가. 되게 리더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함께 현장도 누비고 전 지금도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으로 한번 리더들이 갈 때는 반드시 초대에 중점을 두고 가시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에 오신 분들은 거의 리더님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 파트너 이제 세일즈 마스터나 아니면 거기 에이전트 분들 밑에 가서 하시려면 그분들께 동행을 갔을 때 반드시 그 초대를 해서 스폰서님들과 연결을 시켜 주셔야 그분이 비전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갓 시작한 내 지인들 보고는 전부 사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말리러 갔던 사람이지 애터미 하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그런데 제가 가서 듣고 보니 이 비전을 보고 이런 일 같으면 내가 한번 진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겠다. 마지막 나의 직업으로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일이구나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저를 안내한 그 지인, 그 사람 보고는 저는 절대 사업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을 말리러 갔는데 제가 이 사업을 비전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센터에 초대가 돼서 가서 듣게 되고 또 그 스폰서님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고 그 위 상위 스폰서님들, 돈도 되는 스폰서님들을 보니 저분들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고요. 국장 도전을 이제 1년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들은 지금 1년 안에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가 그 경험치를 완전히 축소를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라요.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재수생들 다른 라인에서 정말 여기는 도저히 돈 안 되고 힘들어해서 탈퇴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시 연결돼서 오면은 방향성을 딱 맞춰주면 속도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딴 쪽에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오시는 분들은 6개월 만에 국장까지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소비자와 팀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제대로 지시받지 못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애터미의 성공의 황금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성공의 황금률이라 하는 걸 좀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성공의 황금률이라고 있는데 가장 첫째는 목표를 글로 쓰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빌어라 이거예요. 근데 목표를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고 싶고 굉장히 나는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목표를 글로 쓰지 않아.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글을 쓰시고 내가 우리 집에 중요한 내 잠자리 자는데 막 냉장고 막 붙여놓으세요. 내가 1년 안에 반드시 오토 판매사 한 번 찍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1차, 2차가 다 기본 오토 판매사가 찍히게 200만 원 고지를 넘어서리라 저는 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개월, 11달, 11개월째 되니까 1차, 2차가 다 완벽하게 오토 판매사로 돌아가게 제가 만들어 내게 됐거든요. 그 원동력은 뭐냐? 제가 기한을 정하고 종이에 제 수첩에 목표를 쓰고 반드시 그걸 해내지 않으면 나는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번 외치면서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파트너들한테 또 거절받고 내가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파트너들을 제가 성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치가 많다면 지금 같으면 절대 놓치지 않죠. 아, 저도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굉장히 다독거릴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얘가 일산이 아니고 부천이다 보니까 매일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가는 날만 가지 다른 때는 제가 혼자 부딪혀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까마득한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스폰서님들이 계셔도 나를 100% 케어는 못 하잖아요. 내가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부딪혀라. 현장 경험이 제일 큰 경험이거든요. 그게 쌓이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면 이제 간땡이가 부어. 누가 거절해도 당신은 복이 없군요. 그리고 속으로 하고요. 제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면 누가 할 거야. 막 저한테 혼잣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이 이룰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파트너들을 처음에는 되게 원망했어요. 왜 쟤는 쟤 돈을 벌려고 오네 맞아? 왜 저 따위야? 마음 저래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 되게 지적질하고요. 되게 혼냈던 시절도 많아요. 제가 국장 가고 한쪽에 파트너, 팀장 둘, 판매사 6명 다 집으로 보낸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성향은 일 중독이기 때문에 일 중심이라 다 각자 성향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니네는 못하냐. 막 이렇게 야단을 쳤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데 정말 국장 되고 펑펑 울면서 제가 다시 에이전트로 내려가서 다시 에이전트 마음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붙이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결의를 반복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한국인은 작심삼일이란 말 많이 하시죠? 제가 작심삼일을 매번 3일
될 때마다 외친 거예요. 예, 오늘서부터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잠재의식은 성공을 위한 사람, 물건, 돈, 정보 등을 상식이 아닌 기적 같은 방법으로 가져다 줍니다. 자기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애터미에 이 관심을 갖도록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제 눈빛이 틀리고 내 마음가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분이 흡수되는 거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번씩 차에서도 외치고 갔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애터미의 관심자로 오늘 반드시 안내하리라. 반드시 센터 초대하고 다음 석세스 세미나에 앉혀놓을 생각으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공의 황금열 2,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진짜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 사람 정말 매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력적인 사람이 뭐냐? 마음을 주는 사람. 저는 이렇게 이제 라인 미팅을 하고 누구 국장 산하로 좌우로 팀장 좌우로 이렇게 미팅을 할 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코어에 저 사람이 함께하면 정말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1대1로 또 밥도 먹고 그 사람 마음을 사요. 지금 제가 이제 제 밑에 팀장님 한 분이 다른 쪽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완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전혀 열지를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여기서도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똑같게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당신이 하던 일 모든 거 다 그대로 하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신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완벽하게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더니 완벽하게 지금 한 6개월 넘었는데요. 팀장까지 갔고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센터 분위기가 다 달라지고 다른 형제 라인들까지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스피치 할 때 정말 강력하게 스폰서님들이 바꿔준 덕택에 자기가 이렇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곧 이제 국장까지 이제 보낼 건데요. 그 사람이 1대1로 리더님들은 마음을 사시기도 해야 돼요. 단체만 했다가는 그 진짜 어려운 때 나와 함께 하는 이게 좀 떨어져요. 전체도 하되 1대1로 밥도 한 끼씩 먹고 또 그 사람의 아픈 게 뭔지 또 고민이 뭔지 듣고 좀 어루만져 주시면 훨씬 시너지가 되고 나의 편이 돼. 나의 팬이 생겨. 나의 팬. 그러면서 조직이 성장하게 되는 걸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줘야죠. 힘들죠. 당연히 거절받으면 또 힘들거든요. 땅굴 파고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찾아가서 나도 그랬어. 정말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당신 나중에 파트너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얘기해 줄 거야. 이걸 극복을 해야지 네 파트너한테다가 내도 이랬다고 경험치를 얘기해 줄 거 아니냐. 철저하게 대가집을 받고 거절을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자신감을 주세요.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최고야.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주고 또 진지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되시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상담을 누가 하는데 마음이 없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눈을 마주치고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면 그분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지하게 나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지 그냥 거치레로 하는지 알거든요. 이왕의 시간을 그분께 내셨다면 진정으로 그분과 소통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애터미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잘하는 걸 부각시키고 함께 모아서 100%를 만들어내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요건 참 잘해. 그리고 그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정말 칭찬해야 돼요. 진심 담은 칭찬.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죠. 아, 칭찬은 혼자 있을 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 단점을 집어주고 요것만 고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단점은 지적해서 고치게 해주시고 장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칭찬해라. 이게 꿀팁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돈은 내가 얼마 벌려고 막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남들 마음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결국은 낭패 보기 십상이거든요. 사람에게 집중해라. 고객은 만족한 만큼만 돈을 지불을 한다. 맞죠? 내가 만족한 만큼만 지불하거든요. 나로 인해 만족한 사람의 숫자에 돈의 크기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람 비유도 맞추고 공감해주고 끄떡여 가면서 아, 그 사람 조금 굉장히 좀 밖에서 성공한 뭐 식당 주인이 성공을 했다든지 다른 지금 하시는 일에 굉장히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경지까지 올라오셨어요? 그거 물어보고 그러면 그분이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이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꿍짝을 맞춰드리면 이분이 이제 내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셔요. 자기가 처음에는 막 가면 우리가 막 애터미 얘기를 막 시간이 급하니까 하려고 애쓰는데 지속적인 후속이 답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성공자의 힘을 빌어서 힘을 얼마나 잘 빌리는가는 성공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호일러를 쓴다 하잖아요. 이미 성공한 지금 우리 강남탑센터는 성공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백송옥 총장님을 비롯해서 김경희 법무장님, 우리 이양수 법무장님, 한진 법무장님 많잖아요. 그분들의 힘을 빌리세요. 아, 스폰서님, 그리고 할 때는 프로모션을 엄청 하고 모시고 가야 돼요. 초대를 해도 준비 안 된 초대를 막 무조건 스폰서가 데리고 모시고 가면 이 사람 나올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스폰서들을 모시고 가도 이분이 인지를 못하면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예요. 그런데 우리 그 명품 스폰서들을 모시고 가거나 초대할 때는 그 초대자에게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 센터장님은 우리 백성옥 총장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리더스 클럽 들어오시고 로얄 클럽 들어오시고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센터 자랑, 회장님 자랑 모든 게 프로모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공자들의 힘을 빌리세요. 진짜 호일러를 많이 쓰시면 여러분이 사업의 속도가 막 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스폰서들도 아우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 너는 스폰서니까 위에서 이 포인트 다 올라가니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러면 절대 내 사업이 안 나가요.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그분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더 도와주고 싶잖아요. 사람이잖아.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매출로 돈을 버니까 이거 도움을 당연하다.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성공한 사람은 돈을 버니까 한턱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도 절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파트너만 하실 겁니까? 금방 또 스폰서가 돼. 근데 금방 스폰서가 되고 팀장 되고 국장 된다고 금방 돈이 되지 않아요. 국장 돼도 오토 판매사 들어가기 어렵고 오토 판매사 된다고 해도
내가 한 200만 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매출도 쳐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다 n분의 1 문화를 생활화 하셔야 돼요. 그걸 항상 그 밑에 파트너가, 네, 국장님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 그러면 중간 리더, 팀장님이 먼저 딱 n분의 1, 5천 원이면 5천 원 딱 내면서 같이 n분의 1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 상위 스폰서가 n분의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꼴이 우습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교육 속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이 n분의 1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복제가 돼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뭐 총장님이나 이렇게 이제 돈이 진짜 되는 분이 가실 때는 한 턱씩 내야지. 그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네,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아직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분의 1 문화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겸손하지 못한 태도의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여러분이 직급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야, 내가 무릎 꿇어가 있어. 무릎 꿇어. 아유, 그 밖에서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애터미 첫 수당 6만 원에 그거 이 성에나 차겠어요? 개 무시하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릎 딱 꿇으라는 건 겸손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듣고, 아, 공감하고,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 틈새로 사장님 소득은 영원한 이 소득이 아니잖아요. 뭐 일을 안 하면 제로 소득이잖아요. 이걸 이제 비교하시면서 다음에 이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드는 것처럼 애터미를 안내하시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뭐 시스템에 꼭 100% 와야 돼요. 이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은 그쪽에서는 돈을 막 2천, 3천 벌고 있는데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사장님 밑에 가서 다 함께 띄워주겠습니다. 단 꼭 오야 될 이 석세스 여기는 반드시 와서 앉아 계셔요. 요렇게 하면서 했더니 아 괜찮아요. 시너지가 나요. 그러면서 아 직급 갈 때 여기 저기 여기 팀장 가세요 하면서 안내하면 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함께 키우는 요런 작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또 잘 동원하고 잘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 소개해서 초대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후속. 예. 그 사람은 많이 확률 게임이에요. 많이 사람을 함께 내 파트너의 파트너 이 라인 파기로 들어가다 보면 동원한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재 소개하시는 분은 그 실력이 없잖아요. 그 위에 상위 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완전 바닥을 뛰셔야 돼.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다 보면 내 파트너는 아 그분은 절대 안 할 분이에요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진 사람을 더 가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인사나 드립시다. 어차피 저희 회원으로 가입은 하셨고 물건은 쓰고 계신다니 한번 가봅시다 그래 저는. 왜? 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이 가망성이 90%다. 저는 제가 현장으로 철저하게 뛰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요. 왜? 이거 다르네. 쟤는 무시했는데 이 스폰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고 가죠. 그런데 철저하게 갈 때도 어떤 가게를 한다 치면 그 가게가 한가한 시간이 있어요. 식당에 간다 그러면 한 3시쯤 가야 돼. 한 2시 반쯤 갖고 밥을 늦게 시켜 먹더라도 그때 가서 시키고 나면 좀 시간이 나요. 그 브레이크 타임이죠. 그때 이제 사장님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고 앉아서 슬슬 던지는 거예요. 아 사장님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려면 힘들었겠네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슬쩍슬쩍 애터미 하고 그럼 옆에서 딱 쳐. 아유 우리 본부장님은 3년에 리더스 클럽 역대 연봉자 들어가시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놓잖아. 그러면 아 나는 죽어라고 힘들게 이 노동 수입을 해서 버는데 저 사람 막 노는 것 같거든요. 노는 것 같지만 그 포커스는 그거잖아. 저 사람이 관심을 이끌어서 너무 다 얘기해도 안 돼.
관심을 이끌어서 그러면 또 중간에 손님이 하면 어서 오세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30분 안에 정도 처음에 갔을 때는 관심을 유발시켜서 센터에 언제 한번 쉬는 날 언제세요? 한번 오셔요. 그래서 그분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잡아요. 초대를. 왜? 아, 쉬는 날 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어디 가야 되시면 그 뒷주는 뭐 하세요? 그때는요, 저 때는요, 아, 요 때는 그러면 3시쯤 시간이 되네요. 요 때 그럼 1시간만 저희 센터 오셔요. 그렇게 해서 초대를 딱 하면 센터 오면 또 달라집니다. 왜냐? 그 자기가 하던 영업 장소에서는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집중 못 해요. 근데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 자기 아무 가게 손님이 오는 자리가 아니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집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을 나의 파트너로 또 이게 안착이 되게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최대 포인트는 동원을 잘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꿰는 역할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프로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그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될 때까지만 제가 해드릴 거고요. 이 황금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초대된다면 그 뒤편을 이어서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상품이 전달되어야 진짜 시작이잖아요. 맨날 가서 사업적인 얘기만 하고 상품 한 개도 쓰지 않아. 나 자체도 써보는 게 일이잖아요. 이 신제품이 나오면 사업자는 어떤 사람이든 다 써보는 거가 먼저예요. 쓰고 경험이 돼야 말이 나오지. 안 써본 건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눈 화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눈 화장 그걸 한 개도 못 바라본 게 그거예요. 제가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안 써본 거니까 입이 안 열려. 말 못해. 근데 요새 아델리카 막 그게 나와가지고요. 막 우리 파트너들도 그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또 센터에서 실습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실습해줘봐. 그래서 내가 이 모델로 앉아가지고요. 이 뭐 샴푸 이거 모델, 화장 이거 모델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배웠어요. 아, 확실히 낫더라고요. 이 볼터치도 막 빨고 제가 지금 했어요. 이거 깎는 거 있죠? 이 윤곽 키트도 하고요. 요새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이게 이게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상품이 전달돼야 진짜 시작해요. 여러분들 특히 남자 사장님들도 엄청 그 앱솔루트 쓰시고 전과 후를 비포 애프터를 반드시 찍어 놓고 올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상 플랜을 전달해서 사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 먼저 보상 플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업 시작도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걸 먼저 들어가면은 더뎌져요. 더 오히려. 그러니까 전달. 그냥 써봐. 좋고 싸냐. 그리고 전달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아, 써봤어? 아직 안 써봤어. 써봐. 써보고 내가 지금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 써보고 얘기해줘야 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사업자다 그러면 앱솔루트 한 박스씩 앵겨요. 앵기고 이걸 쓰시고 대신 숫자를 1, 2, 3, 4 다 매직으로 써. 못 팔게. 써가지고 반드시 이걸 쓰시고 2주 동안 쓰시고 반품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2주 후 써보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쓰시잖아요. 사시잖아. 그러면 그거 쓰던 걸 다시 당신 파트너에게 2주 동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게 하거든요. 써보게. 그러면 그 매니아 됩니다. 진짜 그거 안 쓰고는 못 베기거든요. 악건성인 저도 이 겨울에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앱솔루트 정말 기적이야, 기적.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면서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으로 다가가셔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이 떠들어서도 안 돼요. 처음 만나가지고. 상품이나 사업 구조에 대해 너무 떠들고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걸 한마디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을 사서 거절을 할 확률이 높아요. 초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싶다는 여운만 남겨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본 30분 안에 끝내고 초대해서 그때 집중했을 때 그때 보상 플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판매가 아닌 감동. 사람은 상대에게 휘말려 사려 하지 않아요. 나한테 설득이 당해서 샀다. 이거는 자기 자존심이 또 상해. 그러니까 설득이 당해서 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팔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쫓아간다면 어떻게 돼? 아우, 진상이하고 미움 사고 절대 애터미가 물건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판매보다는 감동을 전달하려고 해보자. 그렇잖아요. 일단 드리고 써보게 하셔. 이것도 투자잖아요. 근데 막 너무 아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팔아요. 저한테만 팔아요. 그러니까 다 거진 쓰고 하라고 주죠. 그리고 써보고 감동을 어떠냐고 계속 물어요. 어때? 어때? 그러면 너도 쓰지만 너 하나만 소개해줘봐. 네 거 쓰던 거 네 딸 줘. 딸 주고 딸도 감동하면 딸 보고 한 명만 소개해주라 그래.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초창기에 굉장히 그런 걸 내려갔거든요. 그 파트너들한테 이게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이 성공의 황금률을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되게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번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상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돈이든 지혜든 땀 뭐든 계속 투자해야 돼요. 처음 얼마 동안은 상대가 있는 곳으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움직이면 집으로 아니 센터로 옵니다. 그리고 돈을 내라. 돈이 없다면 지혜를 내라. 지혜가 없다면 땀을 내라. 계속 발품 팔고 계속 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일하면 좋고요. 오늘은 부지런함과 수다스러움은 성공의 기본이래요. 그리고 한 번으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10번 막 계속 가다 보면 그분이 마음이 열려요. 정말 제가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번 어떤 분을 갔는데 진상이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팍 들었는데도 그 파트너한테 계속 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때까지 계속 가. 그러면서 저도 중간중간 밉지만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는 어떻게 가는 거야? 묻더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번 차세 지금 세일즈를 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근데 그 파트너가 계속 지치지 않고 스폰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스폰서 오지 마.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절대 사업할 거 아니니까 올라면 네 혼자 와 그런 거야. 그분이 계속 가라고 제가 계속 가면서 코칭을 하는 거죠. 이번에 가서는 이렇게 오늘 가서는 이렇게 계속 했더니 세상에 세일즈 간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분도 있고요. 성의를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설득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제품이라도 쓰고 그 제품이 좋으면 소개라도 하거든요.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각자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스폰서님들이나 형제 라인도 들어보고 저거는 내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한 걸 또 내가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성공에 정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남탑 센터 우리 우리 스폰서님 계시지만 형제라인 분들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멋있는 우리 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저쪽에서 뭐 하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보고 아이고 저희 집 강의 좀 자주 해주세요. 막 그거 떼쓰고 하는데 우리 이항수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몽골에서 막 언제 오냐고 제가 막 전화해. 그쪽 소식도 궁금하고 또 굉장히 그 꿀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센터 막
우리 사장님들이 기다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성공을 하는 그날까지 형제 라인 합쳐서 우리 서로 기대고 함께 성공하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